앞에 문제 풀 때 질문 있나요? 문제 어려운 거 없었죠? 자, 먼저 생물 다양성.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생물 다양성인데,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생물 자체가 세대를 거듭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생태계 평형,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인간 위주로 생각했을 때 인간에게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풍부할수록 좋아.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그만큼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다. 근데 그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 파괴되고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야. 감소의 원인. 그 생물 다양성은 왜 감소되고 있을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 인간들, 그죠? 그 인간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인간의 활동이 가장 큽니다. 자, 이 체크되고 있는 서식지 파괴, 단편화, 불법 포획, 남획, 외래종 유입, 환경 오염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자연재해의 비중보다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서식지 파괴, 단편화, 불법 포획, 남획, 외래종 유입,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표를 봐봐. 이 표 자료로 많이 제시가 될 텐데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입니다. 감소 원인 첫 번째가 제일 많은 게 뭐야? 서식지 파괴죠?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생물이 많이 산다는 거기 어디였어? 열대우림. 그래서 열대우림. 거기 밀림, 정글 다 파괴해서 거기다 뭐 짓고 있냐면 건물들 짓고 있어요, 요즘에. 뭐 아마존 거기도 다 파괴해서 건물 짓고 있고 막 관광지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린대요, 거기가. 아마존 지구의 허파, 숨쉬는 곳. 근데 거기를 파괴하고 있어요. 서식지를 그만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물이 가장 많이 산다는 거기부터 파괴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하죠. 우리나라도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저쪽 서해 바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메우고 있죠. 그렇게 생겨난 곳이 가까운 송도, 그죠? 이쪽 부분이 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땅덩어리.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야? 생물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갯벌이 사라지는 거죠. 갯벌은 열대우림 그 다음으로 생물이 많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두 가지 자원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육상 자원과 물 자원, 이 두 가지를 자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원이 공존하는 곳을 파괴하면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거나 서식지를 잃어버리게 되겠네요. 그죠? 아무튼 1등이 서식지 파괴고요. 두 번째, 외래종 유입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래종 유입.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뉴트리아라는 생물이 있어요. 약간 뭐라 할까? 담비라고 하나? 약간 너구리 같은 건데 되게 조그만데 되게 부들부들한 털을 가진 어떤 생물체. 수달 이런 느낌인데 그것들 우리 밍크 코트라는 말 들어요. 밍크 코트. 밍크라는 생물을 잡아가지고 그 털을 이용해서 코트를 만든 게 밍크 코트인데요. 옷 한 벌이 막 수천만 원, 수억을 호가하는 그런 옷입니다. 지금도 없어서 못 입는 옷이야, 밍크 코트. 근데 그 밍크 코트와 비슷한 느낌의 어떤 코트를 만들어서 대박을 내겠다라는 일념하에 사업가들이 뉴트리아라는 생물을 잡아다가 우리나라에 키우기 시작합니다. 외래종이죠. 근데 뉴트리아를 잡아서 코트를 만들었더니 질감이 밍크만 못해. 안 팔려요. 뉴트리아 코트입니다. 사겠어? 안 팔리거든?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사업가들이 어떻게 한다? 그냥 다 방생해버리고 다 놔버리고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연으로 방생된 뉴트리아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뉴트리아가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을 다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멸종시키고 자기가 먼저 모든 먹이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뉴트리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 건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뉴트리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아무튼 그런 외래종의 유입이 우리나라 토종 생물들을 다 멸종시키니까 결과적으로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거죠. 외래종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핑크뮬리라고 알아요? 그러나 핑크뮬리 와 예쁘다고 사진 찍고 막 난리였죠. 근데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쁘기만 한데 예쁜데 다른 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자기 혼자서 독점하는 그 모든 공간을 독점하는 거예요. 다른 생물이 자라지 못하게끔 모든 영양소를 뺏어갑니다. 그만큼 번식력이 너무 좋아도 문제야. 주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그렇게 번식력이 좋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다른 토착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걔네들도 단일종, 그 핑크뮬리만 살아남고 다른 건 다 죽으니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감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핑크뮬리도 자꾸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많이 들어봤던 것들은 황소개구리, 베스 들어봤죠? 베스라는 물고기. 식용으로 들여온 거긴 한데 엄청나게 번식력도 크고 먹성도 좋아가지고 토착 생물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개구리도 잡아서 막 없애기도 하고 베스 낚시도 그냥 허용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거나 외래종의 유입은 좋은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래종을 유입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안 된다? 시험 문제야?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미리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외래종의 유입이 두 번째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환경오염, 이건 말해서 뭐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물질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내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됩니다. 남획은 뭐예요? 남획은 자, 구분해야 될 게 불법 포획이란 말이 있고 남획이란 말이 있는데 불법 포획은 불법으로 잡는 거예요. 잡으면 안 되는 건데 불법으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같은 거 불법 포획하는 거예요. 잡으면 안 됩니다. 대머리 독수리, 반달 가슴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잡으면 안 되는데 잡으면 그걸 불법 포획했다고 말하고요. 남획은 뭐냐면 이 남자가 과도하게 많이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참치의 양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줄다 보니까 한 어선에서 잡아야 될 참치 양을 정해줬어. 근데 너무 많이 잡은 거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이대로 갖고 들어오면은 벌금이 더 많대요. 그래서 다 버리고 들어. 이미 죽었는데 참치 다 죽었어. 얼렸던 참치가 다 죽었거든. 근데 항구로 들어오기 전에 다 버려. 해수욕장으로 다 떠밀려 들어가 참치. 그게 뭐 한 거야? 남획한 거야. 너무 함부로 많이 잡은 거지. 남획한 거. 그래서 남획이라는 말 뜻은 함부로 너무 많이 잡은 걸 말하고요. 불법 포획은 잡으면 안 되는 걸 잡는 거. 이런 용어적인 차이들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질병은 자기 스스로 죽는 거죠. 스스로 죽는 거니까 물론 환경 오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질병에 의한 원인이 맨 마지막이네요. 즉 스스로 죽는 것보다 인간에 의해서 죽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걸 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식지 파괴에 대한 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서식지 파괴 중에서 산림골체. 나무 깎고 숲 없애는 거 너무 당연하게 서식지 파괴입니다. 그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식지 단편화입니다. 잘 봐.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서식지를 단편화시킨다는 말은 절단낸다. 즉 자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생물이 5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여기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 근데 엄청난 정글이라서 사람이 못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면 여기
아무튼 살고 있는데 사람의 욕심으로 이 생물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좁은 오솔길을 내요. 오솔길 정도 낸다고 해서 큰 문제 있을까? 근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하는 겁니다. 오솔길을 쭉 내요. 쭉 오솔길을 냅니다. 오솔길을 내면은 이 생물들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부터 수킬로미터 안에만 살 수 있는 생물. 되게 예민하고 민감해서 사람 소리가 들리거나 이렇게 사람이 근접해 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이 커다란 짐승 보이죠? 쌤은 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확대해볼게요. 처음 모습이야. 여기 바깥에가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곳이고 사람이 다니는 곳과 근처에 사람 다니는 곳 근처에도 살 수 있는 토끼, 개구리 같은 생물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쪽에 사는 생물들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부터 훨씬 안쪽, 수킬로미터 안쪽에만 살 수 있는 예민한 동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생물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인간의 욕심으로 뭐 했다? 여기다 길을 내. 이걸 서식지를 단편화시켰다고 해요. 요만큼, 아주 요만큼. 면적으로 따지면 되게 좁은 면적이야. 좁은 면적을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큰 문제 있을까 했는데 봐봐. 뭐가 사라졌어? 저 곰이 사라졌죠. 곰이 멸종한 거야. 길 하나 남는데. 왜 그럴까? 사람이 다니는 길로부터 수키로 떨어진 곳을 다시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이만큼은 그 생물이 못 사는 거야. 옮겨오면 이만큼의 면적이 얘네들 살고 있던 면적이 아주 예민한 동물이 살고 있던 요만큼의 면적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 예민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 공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서식지를 단편화시키고 해서. 그래서 이 좁은 면적에 모두 살 수는 없으니까 덩치 큰 녀석들이 먼저 멸종을 해요. 멸종의 기준은 덩치 큰 것들, 되게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먼저 멸종합니다. 작은 게 나중에 멸종해요. 그래서 우리 공룡이라던가 커다란 것들이 먼저 멸종했다고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다니는 길을 작게 냈다고 해서 했더니 많은 예민한 동물들이 멸종을 하고 또 여기 있는 생물들도 바깥에 있는 생물들도 많이 사라졌죠. 서식지를 간단하게 단편화한다고 해서 인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동물의 입장에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계산하기도 해요. 계산을 몇 킬로미터를 준 다음에 이 면적 계산해가지고 면적이 얼마나 핵심종이라고 해요. 핵심종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걸 인간이 다니는 길로부터 몇 킬로미터를 못 가니까 이 면적구에서 하는 문제들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다니는 길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핵심종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서식지 단편화는 그다지 좋지가 않다. 절대 좋지가 않은 부분이야. 자, 인간의 노력.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서울에서 저쪽 속초 강릉 갈 때 태백산 넘어야 되죠. 태백산 저기 넘어야 되잖아. 옛날에는 넘어갔습니다. 미시령 무슨 령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너무 근데 힘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는 것도 인간의 기준인데 고속도로를 터널을 이용해서 뚫어가지고 지금은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다 이렇게 헤쳐가지고 큰 길을 내고 너무 높은 산 같은 경우는 거기 터널을 뚫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길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터널로 가기도 하고 중요한 건 고속도로를 만들어 보니까 여기 산과 여기 산 사이에 고속도로를 쭉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요 산과 A산과 B산이 나눠졌죠. 근데 원래 이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A산과 B산 사이로 생물들이 마구마구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어떤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길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물이 다닐 수가 없죠. 그래도 굳이 가겠다고 발을 들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들어봤어요? 로드킬? 자동차에 치여 죽거나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또 여러분들 운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야생동물 출몰 지역이라고 표지판들만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것들이 막 가끔 실현하는 곳이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도로를 깔면 안 됐었던 거지 원래는.
근데 어쨌든 인간의 약간 편의성을 위해서 깔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근데 그나마 이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냐면 여기다가 생태 통로라는 걸 설치해요. 생태 통로. 본 적 있을 거야.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위에 터널은 아닌데 이렇게 통로처럼 이렇게 다리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풀 같은 거 심겨져 있고 막 생태 통로라 해서 여기서 출발한 동물들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리 같은 걸 만들어놔서 풀 심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인간이 다니는 길은 아니고 여기 통해서 동물들이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길입니다. 생태통로라고 그래요. 물론 생태통로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겠냐는 그나마 인간의 보전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단편화가 좋지 않다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만들어놓은 거 어떡할 거야? 이거라도 만들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좀 해결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단편화 왜 문제인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불법 포획과 남획 아까 얘기했습니다. 불법 포획은 잡으면 안 되는 거 잡는 거 말하는 거고요.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걸 말을 합니다. 자, 외래종기 아까 말했지만 뉴트리아, 가시박, 블루길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 가시박도 외래종이라서 되게 번식력이 다 좋아요. 번식력이 좋아서 다른 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까 말한 핑크뮬리 비슷한 느낌의 그런 식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블루길, 북아메리카에 들어온 외래종으로서 고유종의 어린 물고기와 알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게 블루길이래요. 블루길. 예쁘게 생겼는데 성질은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블루길, 가시방, 디베스.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되게 많은 외래종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름 속에 크다란 이름이 들어있어요. 크다. 무슨 큰 모 이렇게 들어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옵니다.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건데 막 뭔가 큰 뭐라고 써있어요. 외래종인 거야. 이런 식으로 써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블루길, 가시박, 뉴트리아, 메스 같은 경우는 기억해야 될 이름들입니다. 그 외래종들이에요. 뉴트리아도 좀 볼게요. 얼굴 보면은 되게 이게 귀여워요. 난 쥐가 사실 싫던데, 그죠? 뉴트리아 얼굴이에요. 몸집이 크고요. 번식력도 좋고요. 잡식성으로 고유종을 먹어치우지만 마땅한 천적이 없다. 이게 이만하던데. 엄청 이렇게 꼬리를 잡으면 뭐 이만하더라고요. 한 마리당 후상금을 걸어서 일부러 많이 잡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겠죠? 자, 1절 있다가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요. 생태계 평형을 위협하는 것들이고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자, 이거는 좀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환경오염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오염시키냐? 환경오염 물질을 내뿜는 게 문제죠. 근데 물로 내뿜는 게 뭐 생활하수라든가 공장 폐수 이런 거 많이 들어갔던 거고, 자, 공기 중으로 내뿜었던 뭐 아황산가스나 뭐 이산화질소나 등등 여러 개 안 좋은 물질들을 뿌렸다 칩시다. 그것들이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했을 때 공기가 안 좋아지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가 내릴 때 그 물질들을 녹여서 비가 내리니까 산성비가 내요. 산성비가 바닥에 깔리면 바닥이 땅이 아무튼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된 땅에서 자란 어떤 식물들도 별로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래서 산성화된 그 땅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천도 산성화시키고요. 호수도 산성화시킬 수 있고 토양도 산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강이나 바다에 유입된 화학물질, 중금속 당연히 수종생물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나쁜 짓을 해서 엄청나게 망가뜨렸어요. 감소시켰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쌤이 멋지게 그림을 그렸던 이겁니다. 똑같죠? 내가 그렸던 그림과 똑같지 않나요? 생태통로입니다. 꽤 크게 그렸네요. 생태통로입니다. 이거 터널은 아니죠? 터널 아닌데 생태통로를 일부러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구분해야 될 거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으로 구분됩니다. 시험 문제 되게 헷갈리는 게 어떤 예시를 주고 이거는 개인적 노력이냐 사회적 노력이냐 국제적 노력이냐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 노력이 되겠죠. 두 번째, 생물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노력이죠. 국제 협약이니까 이것도 알겠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에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고 국제자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야. 멸종 위기종을 자생지에 방사하는 복원 사업을 하고 내가 멸종 위기종을 잡아다가 잘 키워가지고 다시 자기 원래 살던 데에 돌려보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나 못하잖아. 그죠? 이건 사회적 국가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종자 은행을 통해서 생물의 유전자를 관리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것도 국가적인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돼. 그 관리해야 돼.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가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생태통로 설치를 비롯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이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라고 이제 분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 중에서 체크할 게 이겁니다. 람사르 협약. 이거 되게 많이 나온 협약인데 여러분은 처음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명한 협약이에요. 람사르 협약. 이거는 키워드가 습지입니다. 습지 보존을 위한 협약이 뭐냐 그러면 람사르가 툭 튀어나와요. 람사르 협약이 습지 보존 협약입니다. 습지. 그러니까 습지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협약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나머지를 다 외워라 그러진 않고요. 되게 중요한 람사르나 런던 협약 이라는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정도를 많이 물어봅니다. 런던 협약은 해양오염 방지. 런던 협약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이다. 람사르는 습지다. 이 정도 키워드로 기억합시다. 람사르 습지, 런던 협약은 해양오염 방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오케이. 다 배웠고요. 일단 개념학의 문제 몇 개 안 되지만 빨리 풀어보고 풀어볼 동안 쌤이 좀 징그러울 수 있겠지만 뉴트겔에 대한 영상을 잠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시간 딱 맞겠네요. 자, 일단 너무 징그럽지 않게 뉴스로 봅시다. 뉴스. 남자친구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더 전투력이 높아요. 어떤
끼는 중에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습지. 그것은 뉴트리아 소굴이 된 지 오래다. 그것도 잠깐만 없어. 뉴트리아가 들끓는 탓에 생태계의 보고 습지가 쑥대밭이 되어버린다. 수질 정화작용을 하는 희귀한 수생식물은 뉴트리아의 먹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습지가 다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습지는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 안쪽에 보면 지금 다 말라 죽어 있죠. 네. 저 다 말라 죽은 게 저 뉴트리아가 처음부터 깔아먹었어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바깥으로 유인을 해내가지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뭐 쉽게 그 유인이 됩니까? 그 이는데 뉴트리아 천국이죠. 뉴트리아의 진면목은 밤이 돼야 드러난다. 야행성인 뉴트리아는 물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접근이나 식별이 쉽지 않다. 제대로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이다. 낙동강 일대에 10,000마리에서 최대 1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됐다.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작업복은 필수. 간내가 나는 참외는 뉴트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먹잇감을 넣은 포획틀을 옮기는 작업자들. 하루에 많게는 50개에 달하는 포획틀을 설치한다. 어제 가서 찾았는데 어디 설치했는데 생김새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그 크기는 수십 배에 달하는 외래종 뉴트리. 뉴트리아가 천세까지 물어 죽인 거 있다. 네? 뉴트리아가 철새도 물어 죽인다고 이렇게. 철새도 물어 죽이는 거 좁게 뜯으면 딱 알아요. 이게 논병아리인데 뉴트리아 피해를 입은 거예요. 동식물을 가리지 않는 잡식성 뉴트리아의 습격은 철새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나쁜 거이 해문지 뉴트리아 아닙니까?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성을 드러내. 상당히 위험하죠? 울리면 손가락이 절단이 돼요. 혐오감을 주는 외모에 괴물 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래요. 사람한테 공격성을 띠고 있다. 이 뒷발에는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물에서는 아주 활동을 잘합니다. 또 육지에 올라오면 동작이 느린데 물에서는 물속으로도 잠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잡기가 힘들어요. 남미가 고향인 뉴트리아는 85년 식용과 오피용으로 유럽에서 수입됐다. 그러나 찾는 사람이 거의 없자 방치되고 결국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다. 간밤에 뉴트리아가 갉아먹은 흔적이다. 부산에 위치한 생태공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것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는 포획틀 대신 들채가 등장한다. 습지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포획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뉴트리아의 흔적을 쫓는 사람들. 이곳 어딘가에 뉴트리아가 숨어있다. 낮에는 숲속에요. 내가 가만히 숨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이걸로 덮고 씌우면 잡는 거예요. 무성한 숲은 뉴트리아에겐 은신처다. 이리 와보세요. 이 흔적이 있으니까 요게 낮에는 이런 숲속에 들어앉아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는 흔적이에요. 정홍용 씨가 숨을 죽인 제 신호를 보냈다. 과연 뉴트리아를 본 것일까? 바로 눈앞에서 봐도 분간이 잘 가질 않는다. 그래서 낮에는 숨어서 잠을 잡니다. 여기 있죠? 숨어서 잠을 잡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 옆에서 배연히 잠을 자고 있는 뉴트리. 이내 날카로운 주황색 대문니를 드러낸다. 잡았다! 이빨에 이렇게 사납다고. 살려는 뉴트리아와 잡아야만 하는 인간. 평범한 농민이었던 그도 대추 농사를 망친 뒤 생존을 위해서 5년 전부터 뉴트리아 사냥꾼이 됐다. 이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때 크던데 이보다도. 실제 보니까 어때요? 와. 무섭다. 무서워. 그래요? 너무 무섭다, 예.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초기에는 어떤 짐승인지 영문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들어가 덮치고. 하루 6시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떡해? 헛탕을 칠 때도 많다. 잠시도 쉬지 않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작업. 가장 난감한 일은 잡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이 잡을 땐 3, 40마리까지 잡지요. 지금 3월달부터는 3, 40마리까지 잡아야 하게. 잡는 속도에 비해서 뉴트리아의 번식 속도가 빠르다. 두 발이가 지금 접혀 있는 상태고, 이 두 발이가 접혀 있고 저쪽에 있고. 뉴트리아가 사는 곳은 물이 깊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다. 아, 이건 임신했어요. 다행히 뉴트리아가 덫에 걸려들었다. 뉴트리아는 가족 단위로 서식하기 때문에 함께 잡히는 경우가 많다. 습지를 휘젓고 다닌 지 1시간쯤 지났습니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들어가! 형 가벼운 사람 들어와야 돼. 여기 가벼운 사람 들어와야 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래요? 많이 빠져서 아,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걸지는 못하겠다. 손을 써보기도 전에 발이 묶이기는 마찬가지. 못 나오겠다. 못 나간다고요? 못 올라. 결국 사람 대신 밧줄을 보낸다. 습지가 일타다 보니 늪에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몸. 장화를 버리고 도망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 그 육회를 혼자 있거든 보통 못 들어갔다가. 늪이라서 이게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가 못 봐요. 나와요. 혼자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죽어요. 설마 나중에 그렇겠네. 이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긴 한숨을 쉰다. 그런데 피디 한번 할 얘기는 어때요? 다음은 제작진 차례다. 빠져 가만히 들어가자. 그냥 진짜 자, 진짜. 때로는 쫓는 자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 혼자 가지고 위험 맛이 있어요. 예, 상당히 위험도 많이 느꼈죠. 그건 거기서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위험한 법이다. 어떤 경우가 좀 있었어요? 빠져가지고 못 나왔죠. 겨울철에. 아, 영하의 날씨에 동성이 걸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기억도 여러 차례다. 정말
그래도 뉴트리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뉴트리아는 1년에 2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지만 인간 외에는 천적이 없다. 뉴트리아의 서식지는 점점 넓어지고 남쪽에서 점점 북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넓은 각지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잡기가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힘들어요. 이 넓은 각지에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잘 잡고 좀 아주 넓고 있구만. 저 하천의 깊이만큼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싸움. 오늘 내용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내용이니까 일단은 정리 잘 하고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일단 배운 내용은 3일 이내에 복습합니다. 이렇게 자꾸 잊어먹으니까 학원 오기 전날 시험 문제 풀면 안 돼요. 숙제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숙제하고 복습도 3일 이내에 다 해놓으면 제일 좋아요. 과학적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채점도 해야 돼요. 채점도 하고, 그리고 채점한 거 바탕으로 틀린 문제 고쳐오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좀 시간 나눠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하루 몰아서 그렇게 좀 과하게 시간 투자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본 문제 풀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이제 응용 문제, 더 나아가서는 수능형 문제까지 풀이를 해야 학교에서 등급이라는 걸, 제대로 된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이건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니까, 기초 작업을 또 튼튼하게 해줘야, 그 다음 응용 문제들 풀어나갈 때 더 잘 해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여기서 할 거야. 여기서 할 거야. 수고했어. 수고가. 쟤, 오늘 배운 거. 오늘 하는 것까지. 여기 어디? 아니, 진도는 문제 아니야. 진도는 아직도 안 되고. 여기까지. 앞에 1, 2를 안 배웠으니까 정답은 다 할 수 있죠. 뭐에 해당하는 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좋아. 좋아.